제가 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먹고 빼자입니다. 먹고 빼자. 네, 굶고 빼자가 아니라 먹고 빼자.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고, 건강해져야 내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또 체중도 줄어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왜 운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산소랑 각종 내가 먹은 음식물이랑 반응해서 이 폐를 통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신진대사하고, 이런 신진대사가 되어져야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양을 늘려서 근육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먹고 빼자. 그럼 먹었는데 어떻게 빼냐. 네,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변으로 빼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테고,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고, 네, 이런 분들 키토산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체지방을 줄이고 콜레스테롤도 줄여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열심히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2개 맞추었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하루 1스푼 정도 먹는데 키토산이 방해하지 않는가요? 키토산 심혈관 질환에도 좋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 기름류하고 키토산하고 만나면 이 키토산의 분자 구조는 이 녹아있을 때 이 헬릭스 구조라고 이렇게 둥근 스프링처럼 이렇게 말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쪽에 기름이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이 붙잡혀 갖고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기름도 붙잡힐 수가 있고 지방도 붙잡힐 수가 있죠. 키토산한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음식물을 먹기 바로 전에 키토산을 먹으면, 키토산을 먹을 때는 제가 항상 비타민C 두알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키토산 두알하고 비타민C하고 비타민C 두알하고 이렇게 먹게 되면 키토산이 위장 속에 들어와서 비타민C를 만나가지고 서로 결합을 합니다. 다 결합할 수도 있고 뭐 다 결합되어지지 않는 양이지만 비타민C가요. 그게 이제 위장 속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과 비타민C하고 키토산하고 서로 막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응이 끝이 거의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후에 이 지금 올리브유 저런 거를 드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건데요. 저 올리브유도 사실상 저 안에 그 오메가6 지방산 이런 거 별로 좋은 기름이 아닌 상황인 거죠. 좋은 기름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아예 반찬을 하는데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는 무슨 그 씨앗의 기름으로부터 뿜어낸다든지 이렇게 한 기름류들 대부분 좋은 기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 먹는 게 좋다. 그게 들어가서 몸 안에 또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그런 기름도 키토산이 붙잡고 빼내주면 또 더 좋겠죠. 어쨌든 지금 드시는 그런 기름을 내 몸에 흡수를 시키고 싶으시면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게 더 낫다. 왜? 키토산하고 비타민C하고 내가 먹은 음식물하고 다 반응하고 나서 넣어주면 그렇게 많이 붙잡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심혈관 질환에 좋게 작용하느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키토산이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붙잡고 많이 빼내고요. 심지어 약물,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물질, 중금속, 그 다음에 내가 섭취한 밥, 감자, 고구마 이런 탄수화물류도 붙잡고 빼내준다. 그래서 변으로 나간다. 지방도 붙잡혀서 나간다. 그러니까 내 몸속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오는 음식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물질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응해야 되는 산소의 양도 감소한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활성산소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그나마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토산 잘 챙겨 먹으면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세 분이 뭐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키토산 섭취가 설사형 과민성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 다음에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키토산을 먹어도 될까요? 박사님, 과민성 장 증상에 키토산이 도움되는지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 한 알씩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요거 설명 좀 해봅시다. 과민하다, 어디가 대장이 왜 그럴까요? 라는 건데요. 주로 출발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화가 잘 안 된 물질들이 자꾸 이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자극을 준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이 활성화되어지고 장이 힘을 가지고 또 장 속에서 면역 기능을 가지고 또 장 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각종 생체 조절 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분비가 잘 되려면 내가 섭취한 각종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대장에까지도 내려가야 됩니다. 심지어 장을 좋게 하려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먹게 되면 이 아미노산이 장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중요한 물질들인데 이게 입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장에서 다 흡수해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 장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 중에 단쇠지방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어떤 것들이냐면 식초, 그래서 식초 드시면 좋죠. 구연산, 그 다음에 젖산, 김치국물 이런 거를 드셔주시면 장에서 흡수되어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장에 못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키토산이 붙잡고 장까지 끌고 내려갈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장이 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드시면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꾸준히 드셔보시고 별 차도가 없으면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됩니다. 유산균도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키토산도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비타민C도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요렇게 해보시고 글루타민도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해보시고 요렇게 해보시면 장이 살살살살 잡혀간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는 건데요. 뭐 가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친한 이 형님이 있는데요. 이 형님이랑 등산을 같이 자주 다녔었는데 이분은 가다가 보면 사라져 버려요. 한참 만에 나타났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설사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냐? 젊을 때부터 이 영업용 술상무여가지고 이 술을 엄청 마신 겁니다. 그래서 장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한방병원, 온갖 병원 다 다녔는데 결국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형님 장 하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은 저를 아주 좋아하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질환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든다. 어디서? 장에서. 대장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몸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배가 차갑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냐?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이 몸에서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게 어떤 분이냐? 고기를 잘 못 먹는 사람들. 고기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분해돼야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